순천 동천하구 습지가 국내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순천시는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를 채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잦아지는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경찰이 각종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6.25 기념행사에 5.18 계엄군이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발이 확산되자 보훈청은 뒤늦게 참여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순천 동천하구 일원 습지가 국내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만과 인접한 순천시 동천하구 습지입니다. 이 일대 540여 헥타르 면적이로니 국내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국내 람사르 습지 가운데 면적도 4번째로 넓습니다. 이번 순천시 동천하구 습지의 람사르 습지 지정은 하나의 생태축이 완성됐다는 측면에서 갖는 의미가 큽니다. 연안습지, 내륙습지, 논습지까지 포괄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도 그 사례가 없습니다. 순천시도 동천하구의 람사르 습지 지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이 늘어나 생태 관광 인프라 확충과 현재 추진 중인 습지 복원 사업도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도 서둘러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에 준비해서 2017년이나 2018년 초에 인증받을 계획입니다. 동천하구 람사르 습지는 저새, 흑두루미 등 39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해 848종의 야생동물과 237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천하구 람사르 습지 지정으로 순천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이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원할 경우 숙소도 제공하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고 2013년 이후 3차례 공고를 낸 끝에 합격자를 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공무원들의 법률 상담이 줄을 섰습니다. 피고인 채무자가 자력이 없었다, 무자력이었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악의로 다른 곳에 처분했다라는 점이 우선 성립이 돼야 되는데. 자치단체에 채용된 변호사는 중요 행정소송을 맡고 행정처분과 각종 사업의 사전 법률 검토 등을 담당합니다. 신안군의 소송과 행정심판만 올해 현재까지 29건에 이르는 등 갈수록 법적 분쟁은 늘어나는 상황. 위촉된 고문 변호사가 활동 중이지만 보수를 따지자면 사실상 명예직에 가깝고 행정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법률 수요를 모두 맡기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직접 고문 변호사를 또 시간 약속해가지고 만나고 또 출장을 가서 또 뵙고 역시 이래야 되는데.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전남도청과 여수와 나주, 한평은 변호사를 채용했고 순천과 고흥은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 교차로 등에서 최근 교통경찰의 활동이 늘어난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경찰과 유관기관이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천 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수차례 밟더니 끝내 뒤따라오던 택시와 추돌합니다. 관광버스는 승용차를 갓길로 몰아붙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스쿨존에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습니다. 남포군장과 무질서로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의 모습입니다.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는
2008년부터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꿔보겠다며 경찰과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교통 3000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 3천여 명이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노면 표시와 포트홀 수선, 그리고 신호주기 정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지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이동식 순찰 단속, 음주 단속 시간 변경 등 연중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구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홍보, 시설 개선 추진하여 교통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단속 위주의 개선 방식이 짧은 기간 효과가 있겠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딱지를 끊기 위해서 그런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좀 배려도 해줘야 되고. 때문에 홍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과 서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준다면 이러한 교통문화에서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경찰은 TF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석 달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모두 4만 2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가보훈처가 5.18 민중항쟁 때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제11공수여단에 옛 전남도청 앞 시가행진계획을 세웠던 걸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회관에서 옛 전남도청까지 호국보훈 퍼레이드가 개최될 예정이었던 가운데 이 행사에 11공수여단 장병 50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6.25 행사를 명분 삼아 5.18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반발하자 광주보훈청은 뒤늦게 11공수여단의 참여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가수 이난영 여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목포 원도심에서 이난영 거리 여행 행사가 열렸습니다. 목포의 눈물 기념 사업회는 오늘 이난영 생가투와 남교 소극장, 오거리 문화센터 등을 돌며 토크 콘서트와 풍물놀이, 마당극 등을 선보였습니다. 광양만 해역의 굴 체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여수 참굴 체묘 지역인 광양만 초남 또 황방지선 등의 굴 유생 출현량을 분석한 결과 오는 21일이 굴 체묘 적기로 예측했습니다. 체묘는 굴 유생을 폐각에 붙이는 작업으로 여수 지역에선 800헥타르에서 매년 4만 3천 톤의 굴을 생산해 35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